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과 자유시민이 엄청나게 잘 버티다 보니까 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선택폭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넓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날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 방송에서 윤 대통령을 잡아 넣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미국이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등장을 앞두고 어떠한 입장으로 이렇게 가다듬어져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보는 관점이 엄청 정확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상호작용입니다. 이제 한국 측 다이내믹은 뭐냐면 한국에서 윤 대통령 자유공화시민 경호처가 똘똘 뭉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또 미국 측 다이내믹은 뭐냐? 미중 대립 신냉전을 더욱더 살벌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게 중국 포위, 중국 압박의 주춧돌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욱더 소중한 동맹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미국 측 다이내믹.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인 다이내믹, 미국 쪽 다이내믹하고 또 한국 내부 국내 정치의 다이내믹이 두 개가 맞물려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난 토요일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 방송의 워싱턴 톡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패널에 나온 사람은 제임스 제프리 전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위원회죠. NSC, 거기 부보좌관과 패트릭 크로닌 허슨 연구소 아태 안보석자입니다. 이 워싱턴 톡은 사실 이렇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엄청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내 정치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간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VOE는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때 인터뷰는 개입입니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 Stop the Steal,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그런 피켓을 많이 들고 나오는 것에 그게 미국 트럼프 진영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아주 냉정한 걸 깔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 약간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군데군데 아주 살벌한 말들이 박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윤 대통령 체포는 레드라인이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트럼프는 무지막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요지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런 소리 안 해요. 이 사람들 선수거든요. 네, 다 국무부 이런 데서 달고 다른 선수들이에요. 따라서 일단 위장을 하죠. 우리 한국 내정 간섭할 뜻 없어, 개입할 뜻 없어, 이렇게 한 자락 깔고 위장을 합니다. 세련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엄청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t wasn't President Trump who said it, right? So it's one thing for Elon Musk to say it, or Steve Bannon even to say it, even less so than Elon Musk, less important to the Trump circle right now. Very important for the president to stay above the domestic politics of our ally and to stay focused on our strategic interests. And I think, he has a lot of strategic challenges from day one. He doesn't really need to start meddling.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내정에 개입할 뜻이 없고 간섭할 뜻도 없고 meddle, 간섭할 뜻도 개입할 뜻도 없고 미국의 국익을 잘 챙기면 된다. 이런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여기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런 뜻입니다. 스티브 배넌이나 일론 머스크가 이런저런 소리 할 수 있는데 그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아니야. 그 사람들이야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 이 말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맥 빠지는 소리죠. 마치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집권하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계속 지켜줄 것이다. 이런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곧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Where that may change will be if there's a crisis, right? So if the opposition, if thi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ctually tries to arrest, even use of force to arrest, the suspended president,
I think then it may be fair game for the president to at least say something about, hey, you're not following your own constitution. You're over. 예,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뭐 미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가 나서서 체포해? 그럼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는 너희 헌법이랑도 안 맞는 해괴망측한 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Overstepping, but it's still dangerous ground for the president to get involved in the domestic politics of an ally.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는 레드라인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거다. Dangerous ground. 여전히 미국으로서는 아슬아슬한 지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트럼프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다. 야,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야? 니들 뭐 헌법 지킨다며?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은 헌법 파괴잖아.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은 한술 더 떠서 트럼프는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열받으면 이거 무지막지한 조치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Do you agree that a forceful arrest of President Yoon may ring alarm bells to Washington? I do very much, and let me reinforce what my colleague has said. Under any circumstances, it will ring alarm bells. But the other thing is, there's a seriousness core to President Trump and the people.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eriousness core.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진영에는 일기 때도 그랬지만 그 핵심에는 정말 살벌한 사람들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예. Around him, and I experienced this in the last administration, and right now, Prime Minister Netanyahu is experiencing it in Israel. That is, Trump doesn't want to have serious problems on his watch. He expects everybody to behave and not create problems that he has to really deal with, as opposed to a soundbite or a WhatsApp comment. So therefore, if there is something dramatic that happens, then not only will President Trump speak out, but he could take some actions that may or may not be wise, but it is a warning, do not shake the boat. 예. 정말로 이제 그런 레드라인을 넘으면 트럼프는 상당히 살벌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뭐 그동안 이제 그런 국무부 같은 데서 외교관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may or may not be wise.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 슬기로운 조치일 수도 있고 멍청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살벌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 트럼프 집단은 그 진영은 거기가 아주 살벌한 사람들 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그 대통령 체포해서 감옥 넣으면 그거 장난 아니야. 이쪽에서 분명히 트럼프 진영에서 뭔가 조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고 말씀 나온 김에 이번 목요일도 합니다. 명동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이게 중국 대사관 부근이죠.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이거보다 더 접근하면 못하게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예, 저도 나갑니다. 예, 1월 13일 NNP 뉴스는 매우 흥미로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계 차기 주한 미 대사 후보가 지난주 내내 1월 5일에서 1월 11일 사이 상당 기간 한국에 체제하면서 출국은 1월 13일 오늘이었다 그러고요. 현재 상황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 트럼프 진영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 속에 얼굴에 가려진 남성이 바로 그 한국계 차기 주한 미 대사 후보 중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이 NNP 뉴스에 따르면 한국계이며 차기 주한 미 대사 후보인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선동은 야당과 일부 경찰, 일부 검찰, 일부 공수처, 사법부 재판관, 여론, 언론이 총망라된 것이다. 진짜 내란 수괴는 이재명이다. 예, 뭐 제대로 얘기하네. NNP 뉴스는 또한 한국계 차기 주한 미 대사 후보의 발언을 이렇게 전합니다. 정작 내란을 일으킨 것은 탄핵 남용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인데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사범 이재명은 손도 못 대고 오히려 법원, 경찰, 검찰, 경찰은
그들의 지시와 지휘를 받고 있다. 네. NNP 뉴스는 또한 한국계 차기 주한미대사 후보의 발언을 이렇게 전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다 장시간 조사하고 경호처 간부를 공개하는 것은 이건 충격적인 만행이다. 미국에서는 이걸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다 비밀 속에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야 된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여기 한국 방송을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다. 한국 주류 언론이 대통령 체포작전이란 기사 제목을 쓰는 것도 일종의 만행이다. 지금 한국 상황은 내 상상을 넘어선 최악의 상태이다. 경악했다. 인간적 분노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예, 저는 이 NNP 뉴스가 이 주작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마땅히 트럼프 진영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상당한 인텔리, 상당한 그 식견을 가진 아주 뛰어난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죠. 그리고 요번에 온 사람은 12월 중순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매트 슐랩과 달리 윤 대통령을 안 만났을 거예요. 안 만났을 수 있어요. 또 만났더라도 뭐 한국계니까 한국인처럼 해서 드나들 수 있겠죠. 변호사랑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한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완전히 이 한국 상황을 이제 자기가 아까 한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말 잘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시위 현장서부터 각계각층의 사람, 전문가들 만나면서 다 이걸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겠죠. 이 같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 제가 뭐 워낙 저도 이 정보가 짧고 전문적 식견이 없지만 제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사람은 터프스 대학교 이성은 교수 같은 분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성은 교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그런 정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한국말을 잘하고 대사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는 이 그 국무부에서 느물느물하게 지내온 외교관 출신들 잘 안 쓰거든요. 그 트럼프 때도 해리스 장군이 대사로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교수일 수도 있다, 이 양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제 가치 판단이 명확하고 정치 사상 및 정치 철학이 분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왜 주목하냐면 이분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그 전부터 아주 그 견고하다 그럴까, 아주 그 견실한 그런 입장을 계속 이렇게 글을 써오시고 발표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대사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분 같으면은 한국에 일찍 한 일주일 나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한국말로 하면서 충분히 관찰하고 수집하고 판단해서 보고서를 쓰실 만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이성은 교수란 뜻이 아니라 이런 급의 인재, 아주 최고급 인재거든요. 이런 인재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정치공사, 예. 이런 분은 뭐 그게 스펙이 될지 모르지만 전 타라오 박사 같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봐요. 저랑은 이제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대사랑 공사가 그렇게 딱 잡히면은 그거 자체가 조중동 미국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예, 조중동과 그리고 한국 야당에 대해서 엄청난, 또 한국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죠. 엄청난 메시지 줍니다. 실제로는. 예. 그 인선 자체가. 예, 참 민주당 지금 갈 대로 갔어요. 마탱이가 9일 민주당이 이제 그 전국정당 추진특별위원회, 지금은 뭐 전국정당이 아니라 호남정당인가 보죠. 예, 출범식을 하는데, 예, 저 지도 한번 꼬라지 한번 보세요. 예, 북한 색깔하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이 같은 색이죠. 아마 시진핑의 중국이 민정 색깔이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북한이라 쓰고 중국이라 읽어야 하고 종북이라 쓰고 종중이라 읽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북한이 망한 집구석인 거 다 알아요. 예. 옛날에 북한 간첩 면허를 갖고 있었던 없었던 간에 지금은 중국 간첩 면허를 갖고 있었던 없었던 하는 그런 지경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뭐 저 사람들 저렇게 발악해봐야 소용없죠. 첫째, 이제 미국이 윤 대통령 체포는 레드라인이다. 분명히 아까 그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 그거 넘을 깡다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미국 트럼프 진영의 정면으로 어깃장을 놓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순교자로서 이미 완성됐어요. 뭐 국민 지지율이 40몇 프로 나오는데 46% 오늘 발표된 걸로는 따라서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겠죠. 지지율이 뭐 감옥에 가시면 지지율이 60, 70%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또한 체포 자체가 불가능해요. 대통령 경호처 자유 애국 시민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때 이 공수처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관상을 보면 관상이 별로 안 좋아, 분위기가. 그래서 왜 저렇게 좋은 자리에 관상이 왜 저 모양인가 했더니 하는 꼬라지가 지금 국가 내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 관상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저들은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지 못하면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들에겐 윤통 체포만이 살 길이죠. 이게 왜 그러냐. 저들은 1월 3일 1.3 쿠데타를 통해 1.3 반란을 통해 투트랙 전략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체포, 다른 한편으로는 초특급 탄핵.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무한 참사랑 그 시기거든요. 12월 말 1월 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개념화를 못했어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오늘 그 개념화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하죠. 그러고 바로 얘들이 체포영장을 준비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물었든지 혹은 들이밀었다가 빠꾸를 맞자 부랴부랴 서울지법에 영장 쇼핑을 하죠. 그래서 서울지법에 신청한 시점이 29일 24시 혹은 30일 0시입니다. 그게 이제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지 15시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불법 영장을 손에 넣죠. 그리고 1.3 쿠데타를 위한 발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3 쿠데타에서 투트랙 전략이 딱 나오는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별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축을 딱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1월 3일 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국회 탄핵 소추특위는 소추 안에서 내란을 빼요. 이게 1월 3일이에요. 이건 뭐냐? 탄핵의 쟁점을 단순화해서 초특급, 초지급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죠. 그러니까 무안공항 제주항공 추락사에서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왜 이러냐?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구속돼 있으면 내란죄로 헌재가 아주 몸 가볍게 내란은 상관없이 그냥 대통령 업무 수행할 수 없음 해서 탄핵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나눈 거예요. 1월 3일 날. 그래서 같은 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내란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을 뺐고 한남동에서는 공수처가 덮친 거예요. 투트랙이죠. 그래서 저는 1.3 투트랙 쿠데타라고 이걸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안에서 여객기가 추락한 1월 29일 24시부터 준비된 겁니다. 좀 살벌하죠? 군사작전이나 이런 개념에서 시간축을 놓고 이렇게 제가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잔대가리 써봐야 뭐 별 볼 일 있나요? 도로함이 타빌됐죠, 전부. 미국은 지금 VOA 방송에서 나오듯이 체포는 레드라인이다. 우리 한국 내정 간섭할 뜻도 없어. 근데 윤 대통령 체포는 레드라인이야. 그 정도 나오면은 그 트럼프 가만 안 있을걸. 그리고 그 사람은 조치 취하면 무지막지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미국은 그런 입장인데다가 자유공화 시민은 결사 저항에 나섰죠. 경호처는 똘똘 뭉쳤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이 된 거예요. 이제 저 정도 메시지가 나왔으면.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경찰 중에 돌격 앞으로 할 사람들 없다고. 기동대 1000명 젊은 애들 걔들은 돌격 앞으로 하는 애들 아니에요. 통로 뚫고 질서 잡는 건데 막 가는 말로 극악무도한 살인적 독재 체제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자물통하고 쇠사슬로 하거든. 쇠사슬 쫙 두르고서 자물통에다가 걸어버리면은 차 못 다녀요, 그거. 인해 장막 쳐버리면. 사람 못 드러내는데? 20명을 어떻게 질질 끌어가지고 드러내나?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1월 3일 날 나눠서 쿠데타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대통령 체포 구속 깜빵에 넣는 거. 다른 하나는 경량 탄핵에서 내란을 빼서 경량 탄핵 만들어 가지고 초특급으로 처리하는 거. 두 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 체포 구속이란 경로가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고 있죠, 지금. 내란 없는 탄핵 소추, 짜장 없는 짜장면, 갈비 없는 갈비탕만 남게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겁니다. 예, 이렇듯 이 땅에서는 대통령 자유공화 시민 경호처가 똘똘 뭉쳐서 한편으로는 대통령 감옥행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을 완전히 뒤집고 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선택폭은 나날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싸움은 챕터 3, 세 번째 챕터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챕터를 어떻게 구별하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챕터 구별 전에 이 상황이 원래 발생하게 된 배경 및 우리가 문맥을 잘 기억해야죠. 2024년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 6, 7, 8, 9, 10, 11, 12, 7개월, 만 7개월 동안 예, 이 폭주 폐악질을 하죠. 이 종중국회 22개의 22대 국회 7개월 동안 22개의 탄핵을 때리죠.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21대 국회 말까지 탄핵한 것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예. 자, 이 상황 벌어져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챕터 1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월 29일 24시까지 26일 동안 일어난 일인데 탄핵 소추가 일단 일어났고요. 12월 14일 날 양쪽의 진영이 형성이 되죠. 탄핵 소추 일어났고 한덕수 날렸고 또 탄핵했고 그리고 양쪽의 진영이 형성이 되죠. 이제 이쪽 국힘에서 이제 꼴 보기 싫은 한뚜껑인가 한동훈인가 날아가고. 예. 챕터 2는 뭐냐? 12월 30일 0시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인지 신청인지 거기서부터 1월 10일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저들은 1.3 투트랙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우리가 진압한 거예요, 이거. 이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국민 여론의 거대한 반전이 본격화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챕터 3는 뭐냐? 1월 9일 대통령 변호인단 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작돼요, 이게.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이 회견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 진영이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저들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했어요. 니들이 내란이야 라고 한 게 처음이에요. 윤 대통령 진영에서 이 얘기 나온 게 1월 9일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막말을 막 하는 이제 유튜버들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예,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1월 10일에는 대통령 측이 국방차관을 고발했습니다. 야, 너 말이야. 지금 55 경비단 빼라는 거. 너 그거 내란 동조야. 너 그거 알고 하고 있냐? 이러고서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또 1월 10일에는 그로부터 25일 전, 즉 10월 중순에 트럼프 측은 맷 슐랩 미 보수주의 연합 공동의장이 방한해서 윤 대통령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는 뉴스가 처음으로 공개된 거예요. 25일 만에 거의. 12월 한 15, 16일쯤 방한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왼쪽은 매트 슐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박주현 변호사인데, 예, 아마 이게 트럼프가 아직 당선되기 전일 겁니다. 예, 박 변호사랑 그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미 교포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려고 트럼프 저택을 방문을 해서 그때 주요 인사들과 계속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가 자기 최근에 공개했죠. 자기 그 유튜버에. 그래서 제가 갖다 썼습니다. 박 변호사 미안합니다. 막 그 잘생긴 얼굴, 예, 그냥 제가 막 박아서 써서, 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1월 11일에는 조셉 윤 주한 미 대리대사가 부임해서 물밑 정지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지 작업이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꼭지에서. 네, 이 챕터를 간단하게 좀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배경 및 문맥은 2024년 5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발표 때까지인데 종중국회 폭주 및 폐악질이 일어난 거죠. 챕터 1은 계엄 보고에서부터 12월 29일 24시까지예요. 이때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동훈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한덕수 또 탄핵당하고 이러면서 양쪽 진영이 이제 형성이 쫙 된 거예요. 또 자유시민들 완전히 풀가동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챕터 2는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 체포영장 소동이고 1.3 투트랙 쿠데타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걸 진압을 했죠. 그리고 국민 여론의 거대한 반전이 본격화됐죠. 1월 10일로 볼 수도 있고 챕터 2를 1월 9일까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대통령 변호인단 외신기자회견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챕터 3는. 1월 9일 대통령 변호인단 외신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저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날짜로 1월 12일 새벽,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1월 9일 날, 그 미국에서 VOA, 미 국무부 방송을 통해서 야, 그거 우리 너희 내정 개입하기 싫은데 그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으면 그 레드라인 넘는 거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거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이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부터 25일 전인 12월 15일경에 미 보수주의 연합의 공동의장인 매트 슐랩이 한국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1월 10일 날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개된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공개할 때 미국과 교감하고 공개하거든요. 네, 교감이 된 거죠. 공개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과 별개로 지난주에 한국계 차기 주한 미 대사 후보인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한국에 들어와서 시위 현장도 가고 각계각층을 만나고 아주 살벌한 보고서를 트럼프 인수위 측에 제출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1월 13일 날 NNP 뉴스를 통해서 또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이 이렇게 강화돼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 다이내믹하고 한국 쪽 다이내믹,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자유공화 시민 또 경호처 이런 한국 쪽 다이내믹이 둘이 맞물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높아져 가면 쟤들이 어디선가 트어져 나가요. 그 사슬 중에 약한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게 뭐 조중동이 됐건, 그게 검찰이 됐건, 공수처가 됐건, 경찰이 됐건, 국수본이 됐건, 헌재가 됐건, 민주당 내부가 됐건 어디선가 이제 약한 고리가 트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버티고 누가 누구를 찢느냐, 찢제명인데 제가 찢는단 말 좋아하네. 예. 그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트어져 나가냐. 예, 꿋꿋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